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전쟁이 나면 누가 돈을 벌까요? 방산기업, 석유회사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더 조용하게, 더 많이 버는 곳이 있습니다. 은행입니다. 월스트리트 6대 은행이 올해 1분기 트레이딩으로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400억 달러, 하나 54조 원, 이 중 주식 트레이딩만 180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 전쟁이 터진 분기예요. 여러분의 TQQQ가 피를 흘리는 동안 월스트리트는 역대급 분기를 보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2020년 코로나, 전 세계가 멈춘 분기에 JP모건 트레이딩 매출이 97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전년 대비 79% 증가, 골드만삭스도 41% 뛰었어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가 폭등하면서 FICC 트레이딩이 급증했습니다. JP모건 14%, CT 20% 증가. 외부에서 폭탄이 터질 때마다 트레이딩 데스크는 역대급 분기를 찍었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2008년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상장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냈어요. 21억 달러 손실. 근데 그때는 은행 자체가 위기의 진원지였거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먼 파산. 은행이 안에서 터졌습니다. 전쟁이나 팬데믹처럼 밖에서 터지는 위기와는 다릅니다. 밖에서 터지면 은행은 그 충격파 위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다. 안에서 터지면 은행도 같이 죽어요. 이란 전쟁은 전형적인 외부 충격입니다. 2020년, 2022년 패턴이 반복될 조건이 그대로 갖춰져 있어요. 전쟁이 나면 은행이 왜 개꿀인지 오늘 그 구조를 뜯어봅니다. 내일 4월 13일 월요일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 뒤로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줄줄이 따라옵니다. 빅뱅크 어닝 시즌의 개막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은 특별합니다. 전쟁이 있었거든요. 예상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1분기 매출 169억 달러 예상, 전년 대비 12% 증가. M&A 자문 수수료는 33%에서 41%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M&A 자문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JP모건, 주당 순이익 5.44달러 예상, 전년 대비 7% 증가, 투자은행 수수료는 18% 늘어날 전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16분기 연속 트레이딩 매출 성장이 예상됩니다. 금융섹터 전체로 보면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19.6% 성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쟁이 시작된 분기예요. 3월 한 달 영향만으로 이 숫자입니다. 전쟁의 풀 임팩트가 반영될 2분기는 더 클 겁니다. 자, 개꿀인 이유 첫 번째. 변동성 그 자체가 상품입니다. 은행이 돈을 버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자 수익,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트레이딩과 수수료, 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거나 고객의 거래를 중개하는 겁니다.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이 폭발합니다. 변동성이 폭발하면 모든 사람이 해지를 합니다. 원유 해지, 금 해지, 환율 해지. 해지를 할 때마다 은행 트레이딩 데스크를 거칩니다.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은행은 스프레드를 먹습니다. 전쟁이 격해질수록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트레이딩 데스크의 매출은 올라갑니다.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 있으니까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항공사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 미국 항공사 중에서 가장 오래 연료 해지를 해온 회사였어요. 근데 2026년 초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해지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타이밍이 최악이었습니다. 몇 주 뒤에 전쟁이 터졌고 제트유 가격이 95% 폭등했어요. 사우스웨스트만이 아닙니다. 델타,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미국 3대 항공사가 10년 전에 이미 연료 해지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회계 처리가 복잡하고 프리미엄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였어요. 반면 유럽 항공사들은 2026년 연료 소요량의 80%를 해지해뒀습니다. 이 차이가 전쟁 앞에서 갈렸어요. 해지를 안 한 미국 항공사들은 제트유가 2배로 뛴 걸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정유 마진, 원유와 정제 제트유 사이의 가격 차이가 배럴당 21달러에서 144달러까지 폭등했어요. 7배입니다. 블룸버그 제목이 이겁니다. 항공사와 해운사, 패닉 속에 연료 해지 쇼핑. 뒤늦게 해지를 사러 은행에 달려간 겁니다. 공포가 클수록 프리미엄은 비싸집니다. 전쟁 전에는 해지 필요 없다며 프리미엄을 안 낸 고객들이 전쟁 터지니까 웃돈을 얹어서 해지를 사러 오는 겁니다. 공포의 가격이 곧 은행의 수수료입니다. CME 그룹 숫자가 이걸 전체적으로 보여줍니다. 1분기 하루 평균 거래량 3,620만 계약, 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전년 대비 22% 증가, 금속 거래량 75% 증가, 에너지 53% 증가, 금리 31% 증가.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자산군이 동시에 분기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쟁이 만든 거래량이고 이 거래량 하나하나가 은행의 수수료입니다. 개꿀인 이유 두 번째, 올라도 벌고 내려도 법니다. 여러분이 TQQQ가 빠져서 밤잠을 못 자는 동안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플로어에서는 원유 선물 스프레드를 벌리고 JP모건 FICC 데스크는 국제 변동성으로 수십억을 긁어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6대 은행 합산 트레이딩 매출 400억 달러, 주식 트레이딩만 180억 달러로 역대 최고, FT와 블룸버그가 각각 확인한 숫자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원유에 배럴당 18달러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돼 있다고 분석했어요. 호르무즈 봉쇄가 한 달 지속될 경우를 기준으로요. 이 분석을 고객에게 팔면 자문 수수료를 받습니다. 고객이 이 분석을 보고 해지를 하면 트레이딩 수수료를 받습니다. 리스크를 분석하고 그 리스크를 판매하고 판매된 리스크의 거래를 중개합니다. 한 사건에서 3번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어도 똑같이 벌어요. 4월 8일에 휴전이 발표되니까 브렌트유가 100달러 아래로 급락했잖아요. 이번에는 반대 방향의 해지 수요가 터집니다. 유가 하락에 베팅했던 포지션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나리오에 맞춰 다시 포지션을 잡아야 하니까요. 전쟁이 계속되면 돈을 벌고 전쟁이 끝나도 돈을 벌어요. 변동성의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변동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수익입니다. 개꿀인 이유 3번째, 경고하면서 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 미국 금융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4월 6일에 주주서한을 썼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원유와 원자재 가격 충격이 지속될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끈적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을 파티의 스컹크라고 표현했어요. 언제든 냄새를 풍길 수 있는 불청객이라는 뜻이죠. 근데요, 이게 모순이에요. JP 모건의 CEO가 전쟁이 경제를 망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동안 JP 모건의 트레이딩 데스크는 바로 그 전쟁의 변동성으로 역대급 분기를 찍고 있는 겁니다. 다이먼이 위험이라고 말한 것들, 유가 충격, 원자재 변동성, 금리 불확실성, 이게 전부 트레이딩 데스크의 매출 동력입니다. 경고와 수익이 같은 원천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경고를 하면 할수록 고객은 더 겁을 먹고 더 많이 해지하고 은행은 더 많이 법니다. 경고 자체가 영업입니다. 개꿀인 이유 4번째,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같은 편입니다. 스콧 베선트, 현 미국 재무장관입니다.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출신의 헤지펀드 매니저였어요. 이 사람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오늘 밤이 가장 큰 폭격 작전이 될 것이며 이란 미사일 발사 때와 공장에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재무장관이 폭격 규모를 예고하는 겁니다. 더 있어요. 베선트는 이란에 의도적으로 달러 부족 사태를 만들어서 시위를 촉발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제 제재를 무기로 쓴 거죠. 그리고 전략 비충규 방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이 사람입니다. 비충규를 풀면 유가가 내려가고 안 풀면 유가가 올라갑니다. 유가가 움직이면 은행 트레이딩 데스크의 매출이 움직입니다. 재무장관이 폭격을 예고합니다. 유가가 흔들립니다. 재무장관이 제재를 설계합니다. 환율이 흔들립니다. 재무장관이 비충규 방출을 결정합니다. 원자재 시장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흔들림 위에서 월스트리트가 돈을 법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과 그 정책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같은 세계에서 왔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쟁이 나면 은행이 개꿀인 이유. 첫째, 변동성 자체가 상품이라 전쟁이 격해질수록 매출이 올라갑니다. 둘째, 올라도 내려도 벌어서 방향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위험을 경고하면서 그 경고가 영업이 됩니다. 넷째, 변동성을 만드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같은 편입니다. 이게 전쟁의 금융 구조입니다. 총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석유를 파는 것도 아닙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 위에 서서 통행료를 받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처럼요. 다만 이란은 물리적 해협을 쥐고 있고 월스트리트는 금융 해협을 쥐고 있다는 차이뿐입니다. 내일 골드만삭스 실적이 나옵니다. 그 뒤로 JP 모건, 시티, 모건 스탠리가 줄을 섭니다. 숫자를 보실 때 기억하세요. 그 숫자의 상당 부분은 여러분의 TQQQ가 녹아내리는 동안 만들어졌습니다.